다세대와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된 동네에 혜영 씨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녀의 가족이 사는 곳은 반지하 주택인데요. 어지럽혀진 물건을 치우는 지용 씨. 유아용 장난감을 정리하는 걸 보니 어린아이들이 있는 모양이네요. 안방에선 모기장을 걷는 엄마와 잠에서 깨지 않은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잠든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는 엄마. 눈도 안 뜬 아이의 입에 빨대를 넣어주는데 두 아이 모두 잠결인데도 잘 먹습니다. 아침에 다 우유 먹었어요. 눈 안 떴어요. 눈 떴어요. 우유 안 먹어요. 잘 먹어요. 아이들이 다 먹은 걸 보고 방을 나서는 엄마. 여보, 엄마 응 가요? 알았어. 저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저는 12년 됐어요. 웃음이 햇살처럼 밝았던 베트남 아가씨 레티흐엉 씨. 그녀는 뇌병변장애는 있지만 늘 자신감이 차있던 한국 남자를 만나 1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6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은하와 은주를 품에 안을 수 있었는데요. 29주 만에 일찍 세상 밖으로 나온 두 아이를 만난 기쁨도 잠시.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이 이들을 덮쳤습니다. 두 아이를 품었던 엄마의 자궁에서 암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했어요? 제 전번 했어요. 치료한 지 몇 년 된 거예요? 저 5년에 됐어요. 다행히 지금은 암 완치 판정을 받은 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스러운 두 딸을 남편과 함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죠. 하지만 항암 치료 후유증 때문일까요? 관절이 약해져서 몸 이곳저곳이 아픕니다. 그래서 늘 이 약을 먹어야 하는데요. 아침 저녁에 약 먹어요. 저 진통제 약은 몸 다 아파요. 다리 많이 아파요. 다행히도 류머티즘성 관절염까지 진행은 되지 않았지만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결국 병원에 가서 시술까지 받았답니다. 저 병원 갔다가 와요. 병원에 주사했어요. 다음으로 주사했어요. 근데 양쪽 다 아파요? 아파요. 다도 아파요. 항암 치료 때문에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도 몸에 많은 무리가 오는 건데요. 아픈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을 하려는 아빠. 하지만 그 역시 오른팔을 제대로 움직이질 못합니다. 여보, 제가 할게요. 안 좋아요. 제가 할게요. 결국 몸이 불편한 아빠를 대신해 집안일을 나서서 하는 엄마. 매일 2-3번씩 쓸고 닦아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 늘 먼지투성입니다. 먼지 많아. 결국 불편한 몸을 이기지 못한 채 눕고 마는 아빠. 오른팔 말고도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병원 치료는 받고 있는 걸까요? 지금은 몸이 꽤 불편해 보이지만요. 과거에 아빠 지용 씨는 누구보다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뇌병변장애인 축구단에서 국가대표 선수로도 활약했죠. 당시에 아빠가 맡았던 포지션은 골키퍼. 하지만 지금은 몸이 예전만큼 못한데요. 특히 오른팔에 힘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식사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배워가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보조해서. 오른팔에 힘을 키우기 위한 운동을 매일 꾸준하게 하는 아빠. 하지만 안타깝게도 힘을 잃어가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왼쪽 눈꺼풀인데요. 앞을 보려면 손가락으로 눈가를 벌려야 합니다.
아. 보려고 이렇게 비록 오른팔 사용은 부자연스럽지만 마음만큼은 늘 힘껏 안아주고 싶은 지용 씨. 아주 예뻐요.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도 더 많이 보고 싶은데요. 아이들은 요즘 애교도 많이 늘었습니다. 아빠 뽀뽀요. 반면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먼지인데요.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어서 창문만 열면 가라앉은 흙먼지가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집에 청소해요. 먼지 많아요. 다 너무 답답합니다. 또 습한 환경 때문에 모기와 벌레도 극성을 부리죠. 모기망 있으니까 좌문에 애기 갖다 놓게 왔어요. 아까 모기. 아이들 눈에도 불청객인 벌레들. 또 반지하 주택이라서 불편한 게 있다는데 바로 빨래를 넣을 때도 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환기도 못 시킨다는 겁니다. 도리어 커튼까지 쳐놨습니다. 반지하요. 반지하에 먼지 많이 왔어요. 밖에 먼지 많이 왔어요. 애기는 먼지 많아 옷선에 간지러워요. 자동차 미세먼지도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데요. 만약 창문을 닫지 않았다면 이 많은 먼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겠죠. 그래서 빨래를 말릴 때마다 제습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기세 부담도 크지만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아빠에겐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럴까봐 그게 겁나요. 그러면 이 집은 산 거예요? 아니요, 올게요. 긴 대화가 힘든 아빠. 문자를 써서 말을 이어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증금을 대출받아서 이사를 왔다는데 하지만 월세 부담이 큰 편입니다. 9시부터 2시까지. 안 돼요. 애기 또 9시 15분, 20분에 조치원에 볼래요. 안 돼. 아침엔 시간이 안 된다는 엄마. 알고 보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전에는 일을 하러 다닌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는 죽을 때가 아니라서 일을 했는데 여기 일하고부터 일을 안 했어요. 과거에 암 때문에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엄마. 하지만 암이 완치되면서 6월 19일이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건데요.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합니다. 아직 많이 아픈데 병원이니까 보면 병장이라고만 하고 그래서 몸이 아픈 엄마가 일을 해야 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소득이 생기면 아이들의 언어 치료비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엄마는 한국어 얼어요. 많이 얼어요. 애기는 배워요. 없어요. 다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1년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된 엄마. 하지만 아직도 한국말이 서툰데요. 자신보다 아이들 걱정이 앞섭니다. 애기는 지금 공부에 얼어요. 엄마 아빠는 도와줘야 안 돼요. 복화한빵. 뇌병변 장애 때문에 대화가 힘든 아빠와 아직 한국말이 서툰 엄마. 자식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날 오후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새 모녀 앞에 무언가가 눈에 띕니다. 와, 저 뭐야? 선풍기 놓고 버리예요? 누군가가 무단으로 버린 선풍기인데요. 고장난 물건이지만 엄마에겐 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서 엄마 확인해 드리고 안 돼요. 아이고, 고장났어. 사람 버려요. 아빠, 너 선풍기에 나왔어.
우선 선풍기에 씌우는 앞뒤 보호망을 깨끗이 씻는 엄마. 자세히 보니 날개와 스탠드 부분을 이어주는 파이프가 부러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 번 시도 끝에 다시 조립에 나선 혜영 씨. 결국 선풍기도 그 형체를 갖춰갑니다. 애기야, 뭐해? 다 됐다. 좋아요. 와, 나 바람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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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 바람 앞에서 신이 난 아이들. 시원해요. 좋아요. 좋아라고 많이 있어요. 저는 다 밖에 사람 버리에 나 좋아요. 저 식당하고 이차하고 저 다 밥솥에 하고 밥솥에 네 밥솥에 그 사람 이사 가서 다 버려요. 네 하고 저기 침대예요. 네 다 버려놨어요. 저 청소 닦고 깨끗해요. 그 빨래 깨끗해요. 대대배철 세탁기 가스레인지 냉장고 더 무슨 돈 주세요. 100만 원이요. 샀어요. 돈 조금만해요. 할게요. 네. 아유. 좋은 일이 또 생겼는데요. 기분 좋은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짐고 옷선에 보내서 나온 주고 옷. 네, 택배 왔어요. 나온 주 옷. 오늘 아주 옷이요. 어디 안 보여. 은하와 은주가 입을 만한 옷들이 한가득인데요. 엄마 한번 입을게. 엄마 옆에서 그새 옷을 입어보는 은하. 좀만 커요. 내년 딱 맞아요. 우와 지금 커. 너무 부드러워요. 아이들이 지금 바로 입기에는 다소 커 보이는 옷들. 그래서일까요? 두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아빠는 일부러 장난을 칩니다. 배추. 배추. 은하 거야. 은하 거야. 배추. 비록 물려받는 헌옷이지만 은하와 은주는 전혀 불평하질 않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옷을 어떻게 선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상등이 지금 저돈 사예요. 네, 은하 주는 저소 사예요. 네, 짐고가 애기 또 사예요. 은하 주 났어요. 고마운 사람들 덕분에 오늘도 이 가족은 행복한 웃음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애기 파하지 마세요. 은하 또 제가 얼어요. 다 동명 힘들어. 허리 보호대를 하려나 싶었는데 은주가 엄마 등에 업힙니다. 알고 보니 다 큰 아이를 등에 업고 주방으로 향하는 혜영 씨인데요. 네, 저 계속 조금 생각의 애기예요. 저 지금 엄마 아빠 받고 싶어요. 아유, 지금 애기 몇 살이에요? 나 1살이에요. 엄마 아빠 봐요, 1살. 은하는 몇 살이라고요? 6살. 본인의 나이를 제대로 대답하는 은하. 은주 몇 살이에요? 은주는 몇 살이에요? 한 살. 1살. 은주는 아기가 되고 싶은가 보네요. 결국 엄마 등에 업혀서 새근새근 잠이 든 은주. 아이를 등에 업고 일하기엔 벅찬 엄마. 결국 아기가 끼기 전에 침대 위에 눕힙니다. 그런데 이번엔 은하가 엄마 등을 차지하는데요. 쌍둥이여서 한 아이가 하는 행동을 다른 아이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애기 지금 한 명에 아프가 있어요. 꼭 2명이 안 돼요. 정말 속상해요. 하지만 엄마는 먹을 새가 없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생선에 붙은 가시를 발라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성스럽게 골라낸 생선살은 먼저 아빠에게 향하는데요. 가시 많아요. 이거 조심해요. 젓가락 사용이 불편한 아빠는 숟가락을 이용해서 반찬을 뜨는데요. 오른팔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서 왼손으로 받쳐야 합니다. 빨리
오른손 이게 잘 안 구부러져서 왼손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뜨거워요? 조심해요. 몸이 불편한 남편 챙기고 또 아이들 챙기느라 늘 자신의 식사는 뒷전인 엄마. 먹지 마세요. 엄마 빼고요. 하지 마. 지금 밥 먹어요. 밥 먹어요. 키우고요. 엄마 조심. 엄마 줘. 밥상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결국 빼앗긴 은주. 하루 종일 남편과 두 아이를 돌보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는 엄마 모습이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달을 닮았습니다. 와, 엄마 잡았다. 요즘 모기가 극성입니다. 어디? 오, 배에 있어. 와. 어디? 오, 배 말했어. 또. 요즘 날이 더워지고 습해지면서 집안으로 모기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어디가 지어요? 등에? 늘 모기와 벌레에 물리다 보니 자주 피부 연고를 발라야 하는 아이들. 약 때문에 내성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욕실에서 양치를 하는 아이들. 은주 스스로 양치질을 잘하나 싶었는데 결국 엄마가 돕습니다. 은하도 칫솔을 들고 가만히 서 있네요. 결국 엄마에게 칫솔을 건네는 은하. 쌍둥이 키우기란 참 힘이 듭니다. 아이들 머리를 빗겨주는 엄마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아빠가 나서 보는데요. 원래는 적당한 거리에 오징어를 이번엔 경우가 달라지고 반응이 없는 은주. 좋아, 아빠 뽀뽀요. 나 찜입니다. 에이 진짜. 배달에게 결국 아이의 관심을 얻는 데 실패한 아빠. 그래도 아빠의 눈엔 사랑스러운 두 딸입니다. 이때 은하 머리에 이름이 쓰여진 핀을 꽂아주는 엄마. 이유가 있다는데요. 지금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 놓고 은하 놓고 은주 못해. 어린이집은 집하고 가깝게 있는데요. 등원을 할 때마다 네 식구가 함께 나섭니다. 행복한 꿈을 함께 키워가는 열매반 친구들 가운데 은하와 은주 자매가 있습니다. 옹기종기 앉아서 함께 배우고 또 친구들과 장난도 치면서 천진난만하게 지내는데요. 아이들이 밝아요. 밝은데 수줍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담임 선생님과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좀 부족해요.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이제 다른 대답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집중하는 그 시간이 좀 짧습니다. 집중력이 다소 짧긴 하지만 고사리 손을 바쁘게 움직이면서 누군가에게 줄 선물을 만듭니다. 이거 엄마가 줄 거야. 엄마 줄 거예요? 엄마가 선물 줄 거야. 엄마 선물 줄 거예요? 구김살 없는 자매의 모습은 부모가 일구어낸 값진 결실이기도 한데요. 엄마가 너무 열심히 쉬더라고요. 아빠는 하시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아버님과 많은 이제 소통을 하는데 카톡으로, 글로 이제 표현하고 아버님께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이렇게 내용을 적으시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키운 진심이 닿았던 걸까요?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두 아이의 하루는 늘 맑음입니다. 반면 아빠는 10년 전에 받은 목 디스크 수술과 뇌병변 장애로 인해서 건강이 자꾸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목 쪽에 10년 전에 한 수술이 이제 그 신경 압박 있는 부위 쪽에 이제 그 관절 부위를 잘라내고 유압하는 수술을 아마 하신 걸로 지금 엑스레이에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아마 어느 정도 근육량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근육은 안 쓰면 없어집니다. 말하자면 위축이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 윗팔은 근육이 많이 위축이 됐는데 아래쪽, 말하자면 손을 움직여주는 쪽은 근육이 양 유지가 되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 수술 말고 그나마 남아있는 근육 양을 유지하고 하는 방법이 최선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 오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엄마가 집으로 오는 길에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바로 소파인데요. 소파 좋어요. 좋아요. 오, 소파 좋다. 왜 놓고 버리에요? 이사 가서 버리에요? 한눈에 보기에도 꽤 멀쩡해 보이는 소파. 이제 집으로 가서 아빠를 설득할 일만 남았습니다. 여보, 저 밖에 저 소파 진짜 좋아요. 새거 소파예요. 그 사람 버리신 거 없어. 한 번에 봐. 천천히 조심해. 천천히. 결국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집을 나서는데요. 소파 좋았다. 소파 좋아요. 오, 우리 집에 딱 맞아요. 좋아. 좋아요. 나 생각에 우리 집에 소파 꽂고 싶어요. 나 다리 아파서. 응, 소파 좋다. 좋아요. 나 먼저 해. 아빠의 허락을 받자마자 방석 먼저 들고 집으로 향하는 엄마.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꽤나 가볍습니다. 무엇이든 거뜬하게 드는 엄마와는 다르게 몸이 불편한 아빠는 작은 쿠션을 들고 갑니다. 이제 무거운 소파 프레임을 드는 엄마. 그 모습을 보는 아빠는 대단하다는 생각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아니 여자 혼자 그걸 어떻게 들고 와? 자, 애기 아빠 아파서 저같이 안 돼요. 여자 혼자 어떻게 들고 가려고 그래? 같이 들어줄게. 네, 더 도와주세요. 아빠의 몸이 불편한 걸 알고 있는 이웃. 고마운 이웃 덕분에 무거운 소파를 들고 지하에 있는 집까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소파 프레임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 엄마. 와, 좋다. 진짜 좋아요. 얼마나 무거웠는지 어느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많이 좋아요. 이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시원한 물 한 잔 건네주는 건데요. 네. 아유, 아빠 고맙습니다. 아유, 아빠 고마워요. 이거 주세요. 오, 좋다. 좋아요. 진짜 좋아. 아유, 저는 생각에 소파 꽂고 싶어요. 힘들어 없어요. 기분 좋아요. 네. 이때 주머니에 얼음을 담아서 냉찜질 팩을 준비하는 아빠. 그리곤 엄마에게 건네는데요. 고맙습니다. 아빠. 아유, 저 아파요. 늘 엄마에게 도움만 받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아빠.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문자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늘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안쓰러움을 안고 사는 부부. 그리고 이들이 아이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여정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언어와 인지 치료입니다. 이거 뭐였지? 크기. 이건 뭐였더라 이거? 모양. 이건 뭐지 이거는? 매주 거르지 않고 찾아와
차근차근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 애기는 말이 많습니다. 없어요. 네, 저 센터에서 선생님도 왔으니까 저 애기의 언어 배워요. 아빠는 아파서 저는 외국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또래 아동에 비해서 언어 발달 수준이 조금 낮다 보니까 대화를 나눌 때 어려움이 있었고요. 집중 시간이 짧아서 지시를 했을 때 수행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짓는 것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이 더딘 건 아닌지 쇠모 안에 뭐가 들어있지? 엄마의 마음은 미안함으로 가득합니다. 쇠모 안에 뭐 들어있는 건데 이게 큰 거야, 이게 큰 거야. 다행히 조금씩 성장하는 아이들. 작은 모양 이렇게 찾아서 설명도 너무 잘했어. 오, 은주 뭐야? 오늘 은하도 너무 잘하고 은주도 너무 잘하고 똑같다. 은주가 해줘. 선생님 듣고 싶은데. 왜 안 해줘? 선생님 듣고 싶은데. 선생님 듣고 때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도 있긴 하죠. 조금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하면 좀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비해서는 좀 엄청 잘하는 거고. 끈기 있게 마주한 시간만큼 두 아이는 자신만의 속도로 단단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끝이랄 거야. 네 해야지. 처음보다 훨씬 밝아졌고요. 집중 시간도 길어지고 있고 또한 호기심이 많아졌고 또한 자발적인 언어 표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잘 이끌고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집중하고 아이들의 성장에 누구보다 기뻐할 사람은 바로 부모인데요. 앞으로도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서 지금처럼 계속 치료하고 교육하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비록 느리게 쓰여지는 글자지만요. 아빠가 써내려간 문장엔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한 글자 한 글자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가족의 전부입니다. 애기 아빠하고 애기는 많이 사랑합니다. 늘 가족을 위해서 힘을 내는 혜영 씨. 아빠는 그런 엄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를 챙겨주고 애들도 챙기고 나야 고마워. 우리 집에 애들 그때 보면서 내고 사랑합니다.